주가가 많이 폭락했다가 뭐 주가만 빠진 거 아니죠. 채권, 유가 다 빠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저도 이제 밖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들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0 돈의 방향 벌써 나와 버렸습니다. 경기는 좀 주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 벌써 하락을 우린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고요. 자, 이거 바닥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닥을 예측하는 건 진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건 뭐 미래 예언자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절대 예측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식은 특히 주가가 그렇죠. 올라갈 것 같지만 떨어지고 떨어질 것 같이 하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응. 오늘 가격대에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러나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공포보다는 침착함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안타깝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린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내 자산을 관리하는, 떨어진 것들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이 기회인 건 또 일부분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저희가 많이 말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5에서 6만원대, 자, 이렇게 높을 때 샀으면 지금 다 손실이죠. 하지만 지금 사시는 분들은 어때요? 네, 지금부터 수익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잘 명심하시고, 자, 우선은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졌죠. 지금 제로금리, 다시 제로금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 연준 기준금리 내린 거를 떠나서 이제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 그럼 돈은 엄청나게 풀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산 버블이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와서 한 2, 3년 힘들었지만 결국 이런 그때 돈을 풀었죠. 달러가 엄청나게 풀리고 이 돈들이 주식, 부동산 이런 데로 흘러가서 결국은 폭등을 갖고 왔다. IMF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었지만 해외는, 글로벌 경제들은 요 시기를 거쳐서 다시 상승으로 갔다. 이걸 꼭 생각하셔서 이제는 현명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우리가 안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전, 물론 손해 안 보는 게 제일 좋고 위험하지 않은 게 제일 좋죠. 근데 직업 중에, 자, 의사라는 직업이 있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어중간한 되게 힘든 일을 하시는데, 자, 공무원이 더 안전하죠. 의사는 아무래도 뭐 수입은 많긴 하겠지만 몸은 고될 거예요. 네, 뭐 레지던트, 여기 보시면 수련 과정이라고 했죠. 전공의, 이 과정들 보시면 옛날 드라마들 보면 어때요? 밤잠 못 자고 맨날 수술실 끌려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입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힘든 일이다. 공무원은 그에 비해서, 자, 여기 보세요. 예전에야 편한 직업이지 편한 직업은 되기가 힘들어요. 자, 올 서울시 제2회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8대 1이랍니다. 그럼 17명을 이겨야 내가 간신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의사는 어떨까요? 2020년 의사 국시 3025명의 의사가 탄생했는데 합격률이 무려 94.2%예요. 네, 10명 중에 1명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의사가 되는 과정은 훨씬 공무원보다 안전하겠죠. 공무원이 훨씬 불안전해요. 그런데 여기서 소방관,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되기도 힘든데 소방관 안전한가요? 지금 911이 아니죠. 뭐 이렇게 지금 바이러스들이 문제가 되면서 소방관들은 또 지금은 의사가 힘든 일이 됐지만 어쨌든 소방관들은 되게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게 돼 있고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무조건 안전하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의사가 무조건 불안전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 되기는 의사가 되기 더 쉽지만, 자, 근데 또 쉽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의사는 어때요? 기간이 오래 걸리죠. 11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얼마 정도의 자산을 넣어야 됩니까? 대학 학비 있겠죠, 생활비 있겠죠. 최소 3억 이상이 돈이 들어가요. 근데 공무원 준비한다고 우리가
3억씩 넣으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2년 2개월 정도 시험 준비하셔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의사는 되기까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대신에 되고 나서는 전공의 기간 동안 코된 스트레스를 받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높습니까? 수입이 높겠죠. 수입이 굉장히 높은 직종이다.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수입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요새는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불합격에 대한 심적 스트레스가 크고, 합격 후에 그나마 좀 안정되고 나중에 어떤 게 좋아서 이거 하시려는 거예요? 연금. 안정적으로 연금 나오잖아요. 많이 벌진 않지만 내 노후가 좀 해결된다 하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사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공무원은 채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식은 100만 원 갖고 주식으로 엄청난 대박 내기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되고 투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채권은 뭐예요? 한번 사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최근엔 좀 떨어져서 요게 문제가 됐지만 이건 금리가 낮아져서 그래요. 급격하게 금리를 내려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 거고, 다만 어떻습니까? 안정성은 좀 확보가 돼 있죠. 그러면 이 두 개, 주식과 채권을 우리는 함께 가자 항상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청자님들께 제가 여러 가지 방법 안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 벌려는 거 뭐죠? 이거 하나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자. 우리가 지금은 부자가 아닐지라도 앞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뭐 따지고 보면 뭐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겠다고 돈만 많이 벌자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겠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부자가 되시도록 노력하는 건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자, 일반적 부자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일반적 부자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부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곧 재산이 많은 사람. 얼마 전에 뭐 TV에서 그 제주도에 7만 평인가요? 뭐 이렇게 땅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 할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경제학적 부자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 재산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만 무조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돈 많으면 내가 10억, 20억 갖고 있으면 이거를 은행에 넣어놓고 야금야금 뺏으신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경제학적인 부자는 무슨 의미냐? 바로 이 재산을 가지고 새로운 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재산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봉 받는 분들 중에 굉장히 고액 연봉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나요? 연봉 2, 3억씩 받는? 그 사람들은 그냥 소득 높은 샐러리맨이에요. 왜? 지금 들어오는 돈이 많을 뿐이지 이거는 어디서 받는 거죠? 바로 급여로 받는 거죠. 내가 일을 못하는 순간 나는 이게 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많다고 부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결국 경제학적 부를 현재를 위해서 소비 해결 능력하고요. 미래를 위해 부가가치 창출 능력. 자, 소비 해결 능력은 누구나 있어요. 일하고 가게하고 돈 벌고 하면 지금 먹고 사는 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서 부가가치 창출 능력. 자, 내가 안 벌어도 지금 벌어놓은 돈들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단순히 근로를 통해서 현재 소비 해결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미래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 지금 경제 좋고 나쁘고 이런 데 영향 안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재산을 지킬 수 없게 되니까 외부 환경이 나쁘면 진정한 부자는 자본을 통해 수익이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벌고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작은 부자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자, 자본주의의 룰은요. 돈이에요, 돈. 돈이죠. 그럼 돈의 속성을 알아야지만 반드시
돈을 벌 수 있고 그럼 투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광고 문구에 이런 게 있었어요. 투자는 누구나 하는 거야. 네, 투자 누구나 하시잖아요. 어떻게 투자하십니까? 우리 자녀한테도 투자하잖아요. 자녀가 나한테 효도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네, 키우고 학교 보내고 학원비 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투자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돈은 생명과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노동 곱하기 시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일해서 얼마만큼 시간 동안 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는 급여라는 걸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 속도가 유동성 팽창 속도에 뒤처진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란 거 있죠. 물가가 빨리 오르니까 내 급여보다 돈 가치가 더 떨어져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자본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유동성 팽창 속도에 뒤처지지 않는 증가 속도를 가진 자산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달러는 투자의 일종이긴 해요. 왜? 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원화를 집에다가 금고에 아무리 쌓아놓는다고 해도 이거는 투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자가 안 붙잖아요. 한마디로 새끼를 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위기를 보시면서 이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다르다. 자, 요거는 월가의 유명하신 피터 린치라는 투자자가,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입니다. 이분 책 많이 읽었거든요. 예, 한 얘기예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은 종말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 지금껏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회복되지 않은 위기는 없다. 물론 위기는 많았지만 다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은 어때요? 엄청 힘들죠.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팔았다가 지금 투자 안 했다가 그때 다시 더 떨어진 다음에 하면 되죠. 이분이 여기에 되게 좋은 답을 주셨어요. 하락을 피해 시장을 빠져나간 이들은 다음번 상승 랠리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번 빠져나갔어요. 다 환매하고 나왔습니다. 예, 가격이 떨어지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피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떨어졌는데 당했잖아요. 피해를 입었잖아요. 다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건 적은 돈이지만 월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투자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음번 오를 때 놓치지 않고요. 자, 지난주에 바로 올랐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밖에 나가 계셨던 분들은 오른다고 바로 들어올 수 있나요? 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갑자기 올라 버리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도 절대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꾸준히 사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성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거죠.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950년대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리고 70년대 조금씩 나아지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 90년대 많이 좋아졌고 2000년대부터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우리 과거에는 독일에다가 광부로 간호사로 이런 걸로 파병 나가셔서, 파병은 아니죠, 군산 아니신가? 외화 벌어갖고 한국에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돈 갖고 우리가 이런 경제 발전을 이룬 거지 않습니까?